저희가 지금 녹화 중에 이제 이 이화백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의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주, 우리 술이 트렌드를 넘어 컬처가 되는 게 저희 부부의 소망이에요. 너무 멋있다. 트렌드를 넘어 컬처가 되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되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요게 지금 일본에 가면 이화백주를 요렇게 이 스파클링 와인잔에 7,000원에 판대요. 이 막걸리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문피와 같이 사시는 분 제가 팬입니다. 네이버에서 치면 뭐 엄청 많이 나오고요. 대동여주도 이지민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대동여주도 네. 이지민.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저희 삼행시를 보시고 그 브랜드의 캠페인을 좀 같이 하고 싶다. 내년도 캠페인. 네, 그래서 우리 황영과 우리 흥 소장 다 같이 가서 PT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메이드 되면 네,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PT를 할 때 우리 흥 소장이 발표를 하면서 좀 울었죠. 울진 않았고요. 뭔가를 제가 읽다가 마지막 줄을 못 읽고 그랬는데 그쪽에 들으시는 이사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1편에 얘기했던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할 때 공감돼서 공유했더니 공명하더라라는 1탄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게 사실은 그 장소에서 벌어져서 쑥스럽고 기분 좋고 그랬죠. 뭐. 자기의 개인 경험이 가장 큰 인사이트고 남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일으키는 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의 사람이 꽤 있을 테니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획자로서 마케터로서는 가장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잘난 척 하나 하면 고대 불문가의 황현산 선생님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에세이 좀 썼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소소한 게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흥 소장이 뭔가를 얘기하고 액션하자고 외치는 게 그 맥락이다. 어찌 보면 소소할 건지 모르지만 매우 세상에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자신감을 가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액션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인생에서 꼭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문장이에요.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꼭 스승이 있더라. 삼행시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누구나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시간에 말씀하셨죠. 네,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뭐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따뜻한 얘기에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만 명작 만화 나루토에 보면 사람이 5 이상 모이면 그 중에 한 새끼는 꼭 쓰레기다라는. 군대에 가서 전업만 제대해라. 자, 우리가 이제 호기롭게 트렌드 책 읽지 마라 라고 선언을 했으면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황영, 우리 좀 굵직하게 트렌드 이것만 기억하자. 삼행시니까 한 3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인구 구조나 인구 구성의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툴, 기술, 미디어, 이런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제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풍요롭고 돈 쓸 데가 많을 때는 이런 식의 소비 행태가 보이겠다 짐작이 되잖아요. 인구 구성 세대니까 말 그대로 무슨 세대 무슨 족 얘기가 거기서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미디어의 변화가 나오니까 전통적인 마케팅이나 여기서 하지 못했던 소비자와의 연결, 인터랙션,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이 3가지 요소가 다 결부되면서 이 중에 이 2개가 묶이면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 구성에서 지금 노령화, 고령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좀 마케팅 하는 분들이니까 용어 정리 잘 하세요. 노령화는 기본적으로 인류학 용어예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면 노령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령이라고 할 때 고령화는 유엔이 정한 노인이 65세부터예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아마 7%일 거예요.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 몇 %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미디어의 특징은 디지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영생 뭐 이런 게 있어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사람들은 예전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양태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디지털 사회가 됐죠, 미디어는? 디지털 영생은 뭐겠어요? 비록 육신은 소멸돼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남겼던 디지털화된 내 정보가 계속 살아있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콘텐츠들을 모아서 추모하고 공유할 수 있는 뭘 만들겠죠? 우리가 지금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건 그 세 개의 요인들의 조합인 거예요. 세대론도 다 여기서 피해갈 수 없고요. 우리 왜 그 쌍팔년도 이런 얘기했죠? 쌍팔년도. 쌍팔년도가 몇 년도를 뜻하는 거냐 이거지. 뭐 만만한 흥소장. 무시지 하지 마세요. 제가 학력이 더 고하고요. 책 판매 수도 제가 조금 높아요. 레인메이커보다 조금 높아요. 어쨌든 쌍팔년도가 몇 년도야? 응답하라 1988 그거 아닌가요? 1988년에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서기로 따지면 1955년이에요. 단기로 4288년이에요. 그 쌍팔년도가 뭐야? 한국전 끝나고 체계도 안 갖추고 개판이었던 군기도 없고 이 쌍팔년도가 1955년도인 게 중요한 건 인구 구조 문제예요. 우리나라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시작한 해가 1955년이에요. 그래서 63년생까지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710만인가 그래요. 720만. 네. 그럼 한 해에 거의 100만이에요. 그때 쌍팔년도 태어난 사람들 대학교 진학률 10%가 안 됐어요. 그분들이 재작년부터 인퇴하기 시작하지만 55년생이니까 네. 그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권자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람 만나면 뭘 제일 먼저 물어봐요. 학번 어떻게 되냐고. 짠하죠. 그분들의 그 세대와 경제 상황하고 결부해 보면 미국의 X세대도 마찬가지고 밀레니얼 세대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의 결부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거는 미국이 확 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미국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30년이 정말로 떴던데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난리 났었을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자본주의에 편입된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산업화 시대 60년대, 70년대 고 박 대통령이 아니면 경제성장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안 해요. 그럼 그때 같이 있던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걔네들 8%, 9%, 10%, 15% 성장했어요. 네.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특정돼요? 흔히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거 우리보다 더 길어요.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모는 사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난 후에 어떤 충격에 대한 대응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세대는 55년생부터예요. 일본 단가이 세대는 태평양 전쟁 끝난 게 44, 45잖아요. 그게 46, 47이에요. 그럼 미국 베이비 세대는 45, 46, 47, 49 그때인 거예요. 그 사람들 공통점은 성인이 되고 활동할 때 가장 자본주의 경제가 확 뜰 때요. 같이 뜰 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이제 Y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Y 세대라고 그러죠. 그 Y 세대가 보통 몇 년도부터 시작해요? 제가 아까 황영을 제가 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지금 한 10여 분간 조용히 있었죠. 근데 베이비 부머 정확히 얘기하셨고요. 55년부터 64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됐어요. 네. 그런데 710만, 720만 명인데 이 책은 785만 명이에요. 거기 64년생을 넣어서 그래요. 그 책이 잘못됐어요. 55년에서 63년이에요. 그리고 2차 베이비 세대가 68년부터고요. 그 책 잘못됐다고 전해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네.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여기 재밌는 게 딱 걸려서 386세대시고요. 제가 X세대입니다, 딱. 나도 X세대일걸? 아까 이런 거예요. 미시족 그런 것처럼 나를 X세대에서 빼주면 뭔가 섭섭해. 그러네요. 확실히 X세대시네요. 사실은 이 책이나 요즘에 Y세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X세대는 몇 년생부터? X세대는 여기는 69년에서 79년, 75년인데 제가 진짜 X세대 완전히 가운데.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병헌이랑 김원준 나와서 트윈 X! 그 트윈엑스를 만든 그 광고를 만든 게 우리 태곤이 형. 미국에서. 세대론에 있어서 제가 좀 짜증을 좀 내면 이게 X세대는 정확히 왜 X세대냐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왜 X세대 왜? 정의할 수 없어서라고. 뭐냐면 기존의 거를 X세대는 뭐냐면 얘네들이 봐봐요. 69에서 79, 70에서 80이면 얘네들이 성인 될 때가 언제부터예요? 90년, 2000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걔네도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경제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죠. 네네네. 그 옛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랑 너무 다르네. 그래서 수학에서 미지수를 뜻한 X를 붙인 거예요. 우리 옛날 개념으로 이 새끼들 설명이 안 되는 새끼네. 골 때리네. X세대예요. Y세대는
얼마나 천박해. X 다음이 Y란 거 아니야? 그 다음이 Z란 거. 이렇게 천박한 세대로는 어딨어요. 그건 진짜 마케팅쟁이가 만든 말장난이라고. 그래서 저는 Y세대부터 사실은 약간 짜증이 나요. 물론 저도 브랜딩이나 마케팅 하니까 그런 거 써먹지만 저도 짜증나요. 4차 산업혁명? 이거 미국 애들은 안 쓴대요, 잘. 만들어낸 말들에 저희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4차 산업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쓰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르게 쓰는 건 혁명이 붙은 거예요. 그 독일 그 사람도 4차 산업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IoT 얘기를 하고, AI 얘기를 한다고. 그거 없었냐고, 이씨.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건 없잖아요. 이런 흐름이 있던 건데 이게 더 중요해질 거다. 더 중요해지는 게 이런 비슷한 성격으로 묶인다 설명해내는 용어로 4차 산업까지는 난 오케이라고 봐요. 혁명이 붙은 순간 이건 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혁명이란 말을 왜 붙이냐고. 왜? 혁명은 기본적으로 물론 정치 용어지만 산업혁명이 왜 혁명이에요? 기존 질서를 뒤엎을 만큼 큰 변화가 있으니까. 정확히 문표해야겠네. 혁명이란 말이 담지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지배층이 바뀌거나 완전히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거나 농업혁명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농사 지면서 정착을 하게 그렇죠. 인류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업혁명이. 그럼 산업혁명은 왜 혁명인데? 귀족, 왕족으로 대변되는 세습의 권력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가나 산업가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고 하루에 삼시세끼 먹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인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일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집에서 일어나면 배꼽 시계 맞춰서 해 뜨면 일어나서 일했고 해 지면 들어가서 잤어요. 대량의 생산력이 담보돼야 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공장에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생겼죠. 그러니 아침 먹게 되고. 그건 혁명. 4차 산업에 혁명을 왜 붙이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에는 100% 동의하는데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저는 지금 황영의 얘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제 말을 끊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제가 끊으면 막 뭐라 그러면서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주범이 우리 흥 소장인 것처럼 너무 몰아쳤어. 폭풍처럼.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세대 구성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한동안은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식사하셨어요? 밥을 못 먹던 시절이니까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하고 같은 말인 거죠.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하는 세대서부터 하이로 반가 하는 세대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이로 방광은 되게 옛날 건데 옛날 사람 2, 옛날 사람 1, 옛날 사람 2.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세대가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식사하셨어요부터 안녕하세요, 하이, 할로, 그 다음에 카톡으로 하는 세대까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죠. 이런 구성에서 트렌드라는 게 너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대만 노리는 마케팅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쓰이죠. 경제 상황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잔소리 짧게 드리면 이번 기계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어차피 자신의 지식을 막 자랑하실 거니까 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지식으로 누르란 말이야. 내가? 빈정으로 하지 말고 지식으로? 지식으로 눌러야지. 나는 마음이 태도가 좋은 사람. 착해서 그래.